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는 노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그 전화 상담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하고 주로 특징하고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참 조금은 어색하네요. 대학에서 학생들 놓고 강의하다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제가 얘기하려니까. 여하튼 전화 상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 60분 동안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답변도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들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글쎄요, 상담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저도 이렇게 상담에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라는 또는 심리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됐는데 그 상담 자체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죠. 근데 그런 전문적인 행위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전화 상담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그 상담에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상담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의 정의라는 건 어려울 거 없고요. 그 전화를 통한 상담을 모두 다 전화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전화를 사용한다는 것, 또 상담 중에 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화 상담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게 됐느냐, 그 출발은 전화라는 그 특성 속에서 나옵니다. 전화가 굉장히 현장성이 있고 신속하고 그 즉시성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화 상담이 처음 시작된 게 그 호주에서부터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긴급히 도와주는 긴급 상담으로서의 역할을 시작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런 상담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보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전화 상담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 상담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생명의 전화라든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기관인 사랑의 전화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폭발적으로 한때는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장르로 이제는 자리매김한 전화 상담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가 대화가 부족하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날만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충분히 마련됐던 시절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도 발전했지요.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발전해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가 부족하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글쎄요, 대화 자체가 부족하다. 진정한 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진정한 대화가 없다는 거는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이 많이 상실해 간다라는 말하고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들이 매우 사적인 공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거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 간의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적이어야 될 가정에서조차 공적인 공간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없다, 대화에. 그런 진정한 대화가 없다라는 게 요새 큰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상담이라는 게 이런 대화가 없는 세계에 있어서
대화의 원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상담의 가장 이상적인 틀은 물론 면접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마주쳐서 얘기할 수 있는 상담, 그 면접 상담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모든 상담을 그 면접 상담으로 할 수는 없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이 개발됨으로써 상담도 자연스럽게 그런 통로들을 응용하기 시작했는데 전화 상담도 그 일환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전화 상담만의 독특성이 뭐가 있겠는가? 아마 물리적인 독특성을 제일 크게 든다면 현실적으로 전화 상담만큼 볼런티어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장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전문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은 전화 상담만큼 진정한 상담의 본질적인 모습에 다가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면접 상담하고 비교해서 그 속에서 전화 상담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글씨를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글을 참 못 써서 칠판 글씨를, 대학 선생이 칠판 글씨를 못 쓰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대학에서는 글씨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화 상담의 우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화 상담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편리성, 편익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날 전화 상담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 복지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부설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상담들을 하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피상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하고 원하는 기관, 시간에 어디서나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편리성은 저도 비교적 좀 소심한 성격의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MBTI 같은 검사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 검사를 받아보면 저도 소심한 유형에 속하는데 그 소심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전화 상담의 편익성의 요소는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서 상담하기 꺼려했던 사람들은 전화를 통해서 쉽게 자기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친밀성인데요. 친밀성이요. 실은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학교 강의할 때 1, 2, 3, 4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황당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히 짚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친밀성, 전화에서의 친밀성이, 전화 상담에서 친밀성이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거는 사람하고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이 우리가 휴대폰이 나와갖고 바로 옆에서도 전화를 걸고 받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전화라는 매체는 마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면 꼭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삭이다 그럴 때 누구하고 속삭이십니까? 주로 연인들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속삭임들 하지 공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속삭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상담, 우리가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한다는 거는 마치 속삭이는 듯한 자기의 은밀한 내면적인 얘기, 그냥 더 나아가서 내면적인 갈등이나 고통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속삭이듯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전화 상담은 친밀성을 다른 어떤 유형의 상담보다도 훨씬 더 배가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필로우 토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엔잎 대화라고 그러는데 다른 상담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부부간의 그 부부관계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필로우 토킹입니다. 그 잠잘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베개는 하나만 갖고 자자. 그리고 한 입을 덮고 자자. 그러다가 싸우면은 각자 방에 찢어서 자긴 하는데 가능하면은 부부간에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베갯잎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그 친밀감, 친밀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이런 친밀성을 우리가 좀 뭐랄까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전화 상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5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전화 상담이 면접 상담하고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제일 큰 다른 점은 그 익명성이라는 요소에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밝힐 필요도 없고 상대가 누군지도 내가 모르고 그런 익명성이 있는데 전화 상담의 익명성은 상담자의 관점에서의 익명성도 있고요. 또 피상담자의 관점에서의 익명성도 있습니다. 제 편의상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 그 상담자하고 피상담자 이렇게 편의상 말씀드리는데 혹은 뭐 내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상담자, 피상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피상담자의 익명성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심리적 긴장감을 감소할 수 있겠죠. 처음보다도 이제 조금 제가 그 스타일이 풀려가네요. 여러분들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보다도. 그 심리적 긴장감이 감소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요. 가장 심리적인 긴장감이 높은 거는 자기의 문제를 보통 현재의 나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게 마치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는 가장 심리적인 긴장감이 높은데 그거를 과거의 문제로 얘기한다든가 현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로 얘기할 때는 내 문제지만 심리적인 긴장감이 감소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표현할 때 현재의 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심리적인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리얼한 사실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긴장감을 낮추려고 과거의 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더 낮은 방법은 현재의 타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더 낮은 거는 과거의 타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상담 자원봉사들을 하십시오. 좋은 기회들이니까 전화 상담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피상담자가 전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제 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한 1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누구의 문제냐면 내 문제예요. 왜 그러면은 처음에 상담 초보인 선생님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저 사람의 믿음이 안 간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심적인 갈등에 봉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방어기제라는 얘기도 배우셨죠. 그래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낮추려는 거는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의도들은 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 현장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타인의 문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왕왕이 있습니다. 꽤 자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만큼 현재 과거의 타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심리적인 긴장감이 낮은데 이거는 면접 상담에서 보고할 때도 그럴지언데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는 피상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긴장감이 매우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히 누워갖고 앉아갖고 일단 상대방을 모르니까요. 내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뭐 어디 가서 말을 전하더라도 나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긴장감이 낮아진다는 거는 전화 상담의 익명성에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 익명성은 여기서 장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상적인 상담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상적인 상담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요새는 그 화상 매체나 TV 이런 것들이 뭐 급속히 발전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몰라도 약간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TV보다는 라디오가 더 친숙한 아주 꼬마 때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라디오를 들으면은 성우들이 나와서 연속극도 하고 뭐 밤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요새 같으면은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겠죠. 그런 프로그램들 하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무슨 상상을 하면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쯤 상상을 합니다. 근데 성우들이 목소리들이 좋으시잖아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성우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대한 상상을 해서 생각하는 얼굴들은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 양반의 실제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랬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주로 이제 이성 같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자기 여성의 모습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 정도면은 이렇게 곱고 아름답고 제가 특정인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날에 유명 배우들 영화에 보면은 뭐 신성일 씨, 엄앵란 씨 이런 배우들 여배우들 대신 목소리 해준 성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우들이 목소리가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만큼 이쁘겠다 하고 제가 어느 정도 크면서 그분을 처음 이렇게 실물을 봤을 때 TV에서 화면을 봤을 때 매우 실망. 그분이 어떻게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상상 속의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전화 상담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클라이언트들이 상담 관계가 어느 정도만 잘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담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은 아마 생기기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곱고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담에 잘 활용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훨씬 더 그 사람이 피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할 수 있고 문제에 빨리 둘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메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화 상담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 실무에 좀 있었는데 그럴 때 볼런티어들이 전화 상담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 관계가 좋으면은 꼭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렇게 전화로 다 답답하니까 만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 가능하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만나지 마십시오. 그건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상담에 한정돼서의 문제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상적인 상담자 모형에서 실망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현실 속에 생활하면 실생활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 전화 상담의 특징 중에 익명성이 이렇듯이 상담자한테는 좋은 상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담자 모형을 도출할 수 있고 피상담자한테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저는 익명성의 장점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네 번째 전화상담의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 익명성의 장점 부분을 말씀드렸다면은 제가 선택성의 요소에서는 좀 단점인 전화상담이 갖고 있는 한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화상담은 선택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상담자 입장에서는요, 그 피상담자의 사전 정보를 안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화상담이 얼마나 스트레스들을 볼런티어들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주냐면, 전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경우 보면은 지금 막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끝나고 전화 수화기를 딱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청소년 문제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법률 상담이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상담이 나한테 접근할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가변성이 강하고 선택성, 누구나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갖고 상담에 임하기는 매우 어려운 요소를 우리 갖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전화상담의 한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상담보다 훨씬 순발력과 그 융통성이 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담을 하나의 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다. 예술적인 기술이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한다는 거는 예술이죠. 근데 전화 상담에 있어서는 이 예술성이 더욱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언어라는 거 하나 갖고 피상담자를 위안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든지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순발력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선택성은 상담자들한테는 곤혹스러움을 주지만 피상담자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점입니다. 왜? 전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툭 끊어버리면 돼요. 그죠? 전화하다가 상담자가 마음에 안 들다. 혹은 상담자가 하는 얘기가 어투가 마음에 안 든다. 또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끊더라도 요새는 뭐 전화 추적 장치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상담기관에서 전화 추적 장치 해갖고 발신자 추적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 뭐 해코지하고 그럴 거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피상담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툭 끊었다가 또 다시 상담 전화기 들고 상담을 청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것 때문에 실은 그 전화 상담을 하시는 많은 수들이 유급 상담보다는 볼런티어들이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죠.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볼런티어들이 제가 실무에 임해 보니까 3개월에서 한 6개월들이 고비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상담의 효과가 면접 상담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툭툭 끊는 사람, 뭐 그렇게 예의 없는 피상담자는 없지만은 이거와 유사한 경우들을 당했을 때 받는 상담자의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상담보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전화 상담은 받고 있죠. 마지막 전화 상담의 특징으로서 제한성을 저는 들고 싶은데요. 제한적이다. 이 제한성은 다른 제한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이라는 게 누구랑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언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음성 언어죠. 근데 음성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뒤집었다 폈다 이렇게 하듯이 제스처죠. 그 비음성 언어, 비언어적인 표현. 사실 말 중에 실제적으로 음성 언어, 말하는 거는 의사 전달 부분에 있어서 한 30%도 안 차지한다고 그러죠. 많은 부분이 그 비언어적인 표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짓, 그 표정, 제스처 이런 부분들이 상대의
감정에 자극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제에서 오면은 전화 상담은 비언어적 표현은 거의 할 수가 없죠.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차단돼 있죠. 단지 언어를 통해서 약간의 비언어적 표현을 하죠. 제가 아까 친밀성 말씀드렸는데 속삭이듯 얘기하면서 우리 목소리 톤 중에 이게 촉촉히 젖은 톤, 안 그러면 지금 흥분한 톤, 그거 꼭 클라이언트만, 피상담자만 그렇지 않거든요. 상담자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분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서로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요새 화상전화 같은 건 나오긴 하지만은, 아마 화상전화가 나왔을 때는 전화 상담에 이런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들이 시작돼야 될 겁니다. 그거는 우선 제외를 하고, 비언어적 표현은 못 합니다. 언어적 표현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전화 상담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제한성이 전화 상담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기능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전화 상담의 특징적인 면이요. 편리성,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친밀성, 마치 속삭이는 듯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익명성, 피상담자나 상담자 서로를 모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상담자는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상담을 하는 데 따른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런 고통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상담자한테는 이상적인 상담자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선택성이라는 거는 다소 상담자한테는 불만스러운 요소다. 불만스럽다기보다도 제한적인 요소다. 왜? 클라이언트 피상담자는 언제 어디든지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상담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융통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거의 99% 배제돼 있다. 이런 5가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전화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화 상담의 특징 자체가 전화 상담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지어야 되느냐, 전화 상담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모습들 자체를 비춰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